자, 두 번째 논평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좌파들의 특징 첫 번째를 말씀드렸었죠. 언어 파괴, 언어 농단을 한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고 이렇게 언어를 파괴해서 장난치는 것이 좌파인 반면에 우파는 선을 선이라 말하고 악을 악이라 정직하게 부르는 것이 우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좌파들의 두 번째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규칙을 파괴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좌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1958년 모택동이 그 사천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참새가 벼이삭을 쪼아 먹는 것을 보고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참새가 벼 수확량을 감소시킬 것을 우려해가지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958년 4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새벽 4시부터 참새 박멸 작전을 개시를 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돼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택동은 너무나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야, 참새 2억 마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쌀 수확량이 엄청 늘어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참새들이 사라지니까 해충들이 대폭 증가해서 농작물을 더 많이 해충들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어서 3년 동안 중국에서 4천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죠. 이렇게 공산당들, 이 좌파들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결국 대재앙이 왔죠. 자, 문재인, 임종석 이 불법 좌파 정권, 얘네들 지금 2월 24일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24일째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불법 점검하고 있는데요. 이 좌파 정권 얘네들 보면 규칙을 파괴하죠. 전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변칙적이고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얘네들은요.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나오는 정책 첫 번째가 뭡니까? 중소기업, 신입 사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매년. 자,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연봉이 적으니까 대기업 수준에 맞춰서 한 1,000만 원씩 준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랬더니 이것이 어떻게 됐냐? 경제 법칙을 위배하죠. 기존에 그 채용하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 정책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8년 차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과 신규 그 신입사원과 연봉이 같아져요. 그러면은 8년씩이나 근무해서 과장된 사람들이 그거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8년 그 과장이 안 되고 뭐 7년, 6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입사원보다 월급이 더 적어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 직원들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지원을 했다가 지원을 종료한다.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씩 주던 거 안 주게 되면은 중소기업 다니던 그 사람들이 저기 뭐 자기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그 회사 다니겠습니까? 그 정부에서 1,000만 원씩 주던 거 중단되면은 회사 안 다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노사 관계의 자연스러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 법칙에 뭔가 어떤 정책을 설정을 하면 그 다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좀 생각을 이런 과학적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좌파들의 그 바보 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물가가 상승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자가 더 증가했죠.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데서는 24시간 운영하던 가게를 지금 밤에는 안 한다고 하죠. 예. 왜냐하면 그 기본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고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금만 많이 나가고 매출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손해가 발생해서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지역은 근무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하죠. 이거 역시 그 서비스 생태계 법칙을 파괴하고 있죠. 근로시간 단축도 신문에 나왔죠. 주 68시간 하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16시간 줄여준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생기냐. 그 기업에서는 68시간 주던 임금을 52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줄이고 싶겠죠. 그런데 노조가 반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는데 임금을 그대로 주게 되면은 그 줄어든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이 더 많은 인건비가 지출하게 되죠. 결국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결국은 회사가 파산하는 것까지 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요. 이거 역시 기업 운영 규칙을 파괴하는 형태죠. 국민연금도 그전에는 전문가들이 그 자산 운용을 했었는데 그것을 완장찬 위원회로 바꾼다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 무슨 정부 추천 2명, 뭐 근로자 단체에서 2명, 사용자 단체에서 2명, 뭐 이런 사람들에서 9명이 하는데 전부 비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 구성을 이 좌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위원회 운영을. 왜 그러냐?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그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뒤에서 조종을 할 수가 있죠. 그 법칙과 그 회사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규칙을 벗어난 뒤에서 누군가의 정부의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조종이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대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대기업도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국가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대기업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가가 뒤에서 조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책임 회피 그리고 권한은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파산하게 됐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문서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을 뭐 2년마다 한 번씩 갈아치기 하면 말이죠. 그 비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연금은 피멍이 드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과 미국 같은 데는 100% 민간 자산 운용사가 전문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그 책임자가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그 운용 규칙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운영이 되죠.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좌파들이 법칙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또 하나의 예가 뭐냐 하면 1980년, 지금부터 38년이 지난 지금도 5.18 유공자가 생기고 있죠. 아니 5.18 폭동이 생긴 지가 38년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도 5.18 유공자가 새끼를 치는지 정말 이거 이해 불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5.18 유공자가 만들어질 때 그 공개해야 되는데 그거 명단 공개 안 하죠.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을 왜 공개 안 하는지 그 자랑스러운 유공자들이 왜 도둑놈처럼 숨어서 사는지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우리의 전혀 상식선에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국가 정책 시행에 있어서 그 공개해야 되는 그 규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 5.18 유공자에 관련돼서는 말이죠.
자, 5.18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가 털렸습니다. 교도소 습격한 자들, 이 사람들이 광주 순수한 시민들일까요? 아니면은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사람들, 그 정도의 실력은 있어야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를 털지 않겠습니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는 사람들, 이거 역시 자연 법칙을 위배하죠.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김일성 이 사람들은 무슨 자기네들의 자랑거리를 말하는 어떤 이야기를 꾸며낼 때 보면은 전혀 자연 법칙과 인간의 상식에 위배되는 이야기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좌파들은 쓰레기고 인류 역사에서 완전 땅속에 묻어야 되는 대상이 빨갱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5.18은 북한군과 그 5.18에서 600명 연세대생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600명의 연세대생들 그거 지금 안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요. 예,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가도요. 자기네 학생이 5.18 그 당시 무기고 털고 교도소 습격했을 때 이 학생이 했다 하고 그 600명 학생 명단 없습니다. 좀 이제라도 5.18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5.18 유공자 대단하다고 떨들지 말고요. 5.18 유공자들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자고 오늘도 무슨 전두환 대통령 그 사저에 가서 그 좌파놈들 떠들썩했는데 그 5.18 유공자 명단부터 좀 나와라 이거야. 니네들 명예 실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그 진실을 한번 밝히잔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좌파들이 이 규칙을 잘 따르지 않는 거에 예가 이거죠. 문재인의 50년 친구 이윤태의 성추행, 성폭행 이런 걸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고은, 김기덕 감독, 조재현이, 안희정이, 탁현민 이 좌파들 보면 전부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에 뭔가가 이렇게 연루가 돼 있는데 얘네들이 왜 좌파들이 더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들은 기존 규칙을 따르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덕적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법칙, 양심의 규칙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 좌파들은 생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는 게 좌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규칙을 따르지 않고 법치를 따르지 않고 그 이상하게 변칙적으로 행동하려는 사람은 다 좌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칙을 따르지 않고 법치를 따르지 않으면 모든 국가와 사회는 퇴보합니다. 전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은빛 여울님이 채팅창에서 소개해 준 것처럼 진정한 보수 우파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규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은 항상 법칙과 규칙 준수하는 사회가 승리하고 발전해 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잠깐 했고요.